실망스러운 김민재, 떠나든 말든, 키 커, 김방출설 언급, 충격 오른쪽 화살표, 미넨 영입 제한 드들 것. 김민재가 결국 이번 여름 이적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김민재에 대한 제의를 들을 생각이다. 독일 최대 축구 전문지 키커는 25일 한국 시간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라며 김민재가 이번 여름 방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SSC 나폴리에서 맹활약하며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팀에 합류하자마자 핵심 수비수로 거듭나며 나폴리의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사무국도 김민재 활약상을 인정해 그를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했다. 김민재가 명실상부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등극하자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영입 레이스를 펼쳤고 최종 승자는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뮌헨이었다. 뮌헨은 나폴리에 김민재 바이아웃 5천만 유로, 약 73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김민재는 분데스리가 무대에 발을 내밀었다. 시즌 전반기 때 김민재는 구단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합류하자마자 주전 자리를 꿰찬 그는 매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오히려 선발 풀타임 횟수가 잦아 독일 현지에서 과부하를 우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에릭 다이어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의 출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다. 설상가상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을 비롯해 선발 출전한 몇몇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이번 여름 방출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 뮌헨 사령탑으로 부임한 뱅상 콩파니 감독이 새로운 센터백 이토 히로키를 영입했고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 주역 중 한 명이자 리그 최고의 센터백인 요나탄 타, 바이엘 레버쿠젠까지 노리면서 김민재 팀 내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키커도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단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라며 새로운 영입과 관련된 격병과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선 방출도 필요한데 중앙 수비수에 3명의 후보가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뮌헨은 이미 새로운 센터백 이토 히로키와 계약을 체결했고 요나탄 타에게도 관심이 있다 라며 이제 센터백 자리에서 이탈이 있을 거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뮌헨 센터백은 김민재, 마테이스 더리우트, 다요 우파메카노, 에릭 다이어까지 4명인데 키커는 일단 다이어는 잔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로 영입한 다이어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팀의 주전 수비수로 거듭나 영구 이적에 성공해 다음 시즌도 뮌헨에서 뛰게 됐다. 매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에릭 다이어만 방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라며 지난 겨울 토트넘에서 온 다이어는 팀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로 자리매김했고 리더십도 갖추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이와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인데 그는 벤치에 앉아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다이어는 이번 여름 방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김민재에 대해선 잘 알려진 이적 후보인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다요 우파메카노 외에도 뮌헨은 불과 1년 전에 나폴리에서 온 김민재도 적절한 제안이 오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김민재 평가에 대해 매체는 전반적으로 김민재는 실망스러웠다. 특히 겨울에 2024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에 더욱 그랬다 라며 그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범한 2번의 실수가 탈락에 기여했다 라며 호평했다. 이어 더리우트는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서 교체 멤버로 현재 유로 2024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없지만 우파메카노는 선발 명단에 포함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면에 김민재는 군복무와 변화 그리고 아시안컵을 거쳐 드디어 한숨 돌리게 됐다 라며 여름 내내 김민재가 이적을 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며 뮌헨이 이번 여름 김민재 영입 제안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는 2015년 유벤투에서 이적해 2020년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킹슬리 코망에게도 적용된다 라며 코망은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둔화됐고 이는 PSG의 관심을 이끌었다 라며 코망 역시 이번 여름 미넨을 떠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클 올리스 영입이 임박했다는 건 코망뿐만 아니라 세르주 그나브리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라며 바이에른 뮌헨은 온 힘을 다해 선수단에 필요한 변화를 구현하고 싶어한다 라고 덧붙였다.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김민재는 이적보다 팀에 남아 주전 경쟁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즌이 끝난 후 독일 T-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시즌이 끝나면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제대로 했고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했는지 말이다 라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었다.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각오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민재의 각오는 뮌헨의 마음을 크게 흔들지 못했다. 이번 여름 수비진을 비롯해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인 뮌헨은 좋은 제의가 온다면 기꺼이 김민재를 영입한 지 1년 만에 방출할 생각이다. 2. 음바페 블랙마스크 쓰고 PK골 오른쪽 화살표. 그런데 김민재 동료 또 대형 실수. 프랑스 조 2위로 16강 폴란드와 1에서 1무. 월드클래스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 26 레알 마드리드 가 마스크 투혼을 벌이며 복귀골을 뽑아냈다. 하지만 프랑스는 승리를 놓치면서 조 2위로 힘겹게 16강 무대에 올랐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 이끄는 프랑스는 26일 한국 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 조별리그 D조 3차전 폴란드와 맞대결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음바페의 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34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와 함께 뛰는 프랑스 수비수 다요 우파메카노가 페널티킥을 험납하는 대형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써 프랑스는 1승 2무, 승점 5를 기록.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프랑스가 속한 D조는 이번 대회 죽음의 조로 꼽힌다.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강력한 팀들이 함께 묶였다. 프랑스도 조 1위를 놓쳤다. 대신 오스트리아가 2승 1패, 승점 6,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네덜란드는 1승 1무 1패, 승점 4, 조 3위에도 16강 티켓을 잡았다. 이번 대회에선 조 3위 6개국 중 성적이 더 좋은 4팀도 16강에 오를 수 있다. 네덜란드도 그 안에 들었다. 반면 세계적인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뛰는 폴란드는 1무 2패, 승점 1는 조 최하위 4위에 그쳤다. 이날 음바페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돌아왔다. 지난 1차전 오스트리아전에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해 위기를 맞았다. 2차전 네덜란드전에 결장했으나 이번 경기를 통해 복귀했다. 활약이 나쁘지 않았다. 후반 11분 음바페는 복귀골도 터뜨렸다. 프랑스의 측면 공격수 무사 덴벨레, 파리 생제르맹가 폭발적인 드리블 끝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반칙을 유도했다.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음바페가 침착하게 차 넣었다. 이외에도 음바페는 슈팅 6개, 드리블 돌파 6차례 성공, 패스 성공률도 91%를 기록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음바페에게 최고 평점 8.32를 매겼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푸모베 평점도 8.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음바페와 프랑스는 웃을 수 없었다. 후반 34분 폴란드 에이스 레반도프스키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프랑스 센터백 우파메카노가 무리한 수비를 펼쳐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우파메카노는 중요한 경기에서 잦은 실수를 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됐다. 레반도프스키의 페널티킥은 프랑스 골키퍼 마이크 메냥 AC 밀란 위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을 다시 찰 것을 지시했다. 레반도프스키가 슛을 할 때 골키퍼 메냥의 두 발이 골라인에서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두 번째 페널티킥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었다. 프랑스의 포메이션은 4-3-3이었다. 음바페를 중심으로 양측면에서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 파리 생제르맹 윙어들이 배치됐다. 폴란드는 3-4-2-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았다. 이날 프랑스는 전체 슈팅 19대10, 유효 슈팅에서도 8대3으로 앞섰다. 그러나 최종 스코어는 1-1이었다.